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이번 우한 폐렴을 계기로 약 1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중간 매개체를 거쳐서 인간에게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최근 가장 유력한 중간 매개체로 천산갑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펭골린이라 불리는 천산갑은 아르마디어처럼 귀여운 외양의 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포유류로는 유일하게 머리에서 꼬리까지가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뒤덮여 있는데 주로 야간에 활동하면서 개미 핥기처럼 긴 혀로 개미와 터마이트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천산갑은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귀여운 동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인간 다음으로 밀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슬픈 운명을 지닌 동물입니다. 아시아에는 4종, 아프리카 역시 4종이 분포하는데 아시아적의 천산갑은 중국인들의 싹쓸이 덕택에 이미 멸종 위기를 맞고 있어서 지금 밀매되는 천산갑은 주로 아프리카산 천산갑입니다. 중국을 비롯 동남아에서 천산갑의 비늘은 귀한 전통 약재로 대우를 받고 있고 천산갑의 고기 역시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산갑 비늘의 주 성분은 케라틴으로 우리들 손톱 성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손톱깎이로 잘라낸 자신의 손톱은 지저분하게 생각하면서도 천산갑의 비늘만큼은 기를 쓰고 벗기려 드는 일부 무지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의 욕망 앞에서 새삼 이들과 같은 하늘을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침내 천산갑의 저주와 복수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박쥐로부터 어떻게 천산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졌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기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서 바이러스 샘플과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요구는 줄기차게 뿌리치면서도 주기적으로 그럴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정하에 검증되지 않은 보도자료, 연구자료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 톰 코튼 미 상원의원은 우한 폐렴이 우한에 있는 정부 산하 연구소 및 생화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자 어제 2월 9일 날 주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미 CBS 방송에 출연해서 이러한 톰 코튼 의원의 주장은 미친 소리이며 중국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주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중국 의사 리원양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의사 리원양은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처벌을 받았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최근에 숨진 의사입니다. 주이텐카이 대사는 리원양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그에게 침묵을 강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고도 무책임하게 회피해 나갔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관료 사회의 새로운 생존술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의심됩니다. 막스 베버의 관료는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새삼 되새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정보의 부재, 정보의 은닉, 정보의 왜곡은 수많은 희생을 낳게 마련입니다. 20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스페인 독감, 스페니시 플루는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최소 2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재앙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1차 대전에서 숨진 1,7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자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67만 5천여 명이 숨졌고 인도에서는 무려 1,800만 명이 숨졌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여겨지는 알래스카의 에스키모 부족은 주민 전체의 50%, 그리고 태평양의 서사모아에서도 사망자가 20%에 이를 정도로 스페인 독감은 그 무서운 기세를 떨치더니 1920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했던 스페인 독감은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참전국들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채 더욱 빨리 더욱 멀리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철저한 보도 통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누렸던 스페인에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명칭이 튀어나오면서 스페인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스페인 독감의 진원지로 오인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년 말부터 서서히 프랑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가 마침내 1918년 봄 스페인에도 상륙했습니다. 스페인은 1차 대전 중에 중립을 선언했지만 당시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수송하던 스페인과 프랑스 간 철도를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1918년 봄부터 1920년 봄까지 약 2년간 3차례에 걸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도 1918년 봄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올 때는 위세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낙천적인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을 그저 감기보다 조금 심한 정도의 열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중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노래의 제목을 따서 나폴레옹의 병사, 스페인 말로는 엘 솔다도 데 나폴레오스, 영어로는 네이플 솔저라는 흥미로운 별명으로 또는 그저 라 엔페르메다 데 모다, 유행병이라고 부르며 대단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씩 심각해지면서 1918년 5월 22일 스페인 유력 일간지 ABC는 최초로 이를 머릿기사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28일에는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를 비롯해서 강요 대다수가 이 독감에 감염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전 세계는 스페인에서 발생한 새로운 전염병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은 당시 영국 신문 더 타임즈의 마드리드 주재 특파원이 붙인 스페니시 플루, 즉 스페인 독감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이 붙여준 나폴레옹의 병사는 어느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지금은 이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등 참전국 정부는 스페인 독감 명칭의 등장에 반색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횡행 중인 전염병의 감염 원인과 경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과 군인들의 사기자를 우려해서 전염병 보도를 철저하게 검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탄의 탄생을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그렇게 전 세계인의 뇌리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의 진원지가 스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스페인 독감의 명칭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이한 것은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를 포함해서 7번째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다음에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가 영 내키지 않는다면 다소 길더라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대로 2019 나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는 것이 그나마 옳습니다. 일반인이 발음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령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을 땡땡땡 법무장관 또는 아무개 법무장관이 아닌 신종 법무장관으로 부른다면 본인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페인 독감의 진짜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아시아,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세 군데를 우선 꼽습니다. 미국 캠프 펀스턴은 1918년 3월 11일 최초로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면서 가장 유력한 진원지로 일단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의 항구 도시인 브레스트와 에타플레는 유럽 전선에 투입된 미군 병력의 대다수가 이들 도시를 통해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고 특히 1918년 4월 유럽 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역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진원지로 꼽히는 아시아는 다름 아닌 중국을 가리킵니다. 2014년 캐나다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오브 뉴펀들랜드 대학의 마크 험프리스 교수는 중국이 스페인 독감의 발생지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의학계 및 역사학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1918년 8월까지 중국에서 캐나다를 거쳐 유럽에 투입된 중국인 노무단이 스페인 독감의 진원지이며 감염 경로임을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차 대전에 격화하면서 병력 손실이 급증하자 유럽 서부 전선의 전투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인 근로자로 구성된 노무단 구상을 꺼내드렸습니다. 중국으로서도 1897년 독일에 빼앗긴 산둥성 칭다오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연합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말까지 총 14만 명의 중국인 노무단이 유럽 서부전선에 투입되어서 연합군 진지 구축 및 보수, 도로 건설, 선박물자 하역 등 각종 업무에 종사를 했고 일부는 탱크 수리 및 장비 작업에까지 참여했습니다. 1916년 10월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둥성 주민을 중심으로 한 노무단 모집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임금 조건과 유럽 문물을 구경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가난에 시달린 일반 근로자는 물론 일부 지식인들까지 노무단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1917년 1월 18일 1088명의 중국인 근로자를 태운 첫 번째 선박이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서 요코하마, 싱가포르, 더반, 케이프타운을 거쳐서 석 달 뒤인 4월 19일 마침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트는 곧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개월에 걸친 긴 여정에다 신선 채소가 부족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중국인들의 불만이 심각하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1917년 2월 17일에 지중해 몰타 인근에서 프랑스 여객선 아토스가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토스의 승선에 있던 중국인 543명이 숨지자 중국 정부는 중립을 포기하고 3월 13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독일의 무차별 잠수함 작전이 계속되는 속에서 중국인 노무자에 대한 해상 운송 작전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1917년 3월 영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 측에 중국인을 캐나다를 통해서 유럽 전선에 투입하는 문제를 타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불법 입국 가능성을 들어서 주저했지만 결국 급박한 전시 상황 속에서 중국인을 철저히 격리한다는 조건하에 연합국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 노무자들은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일단 간단한 신체 검사를 거친 다음에 의복과 식량을 받아들고 캐나다행 선박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서부 밴쿠버 앞바다에 위치한 빅토리아 섬에 도착해서 격리 수용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영국 의사들은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기침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빅토리아 섬에서 검역을 마친 중국인들은 밴쿠버에서 카나디안 퍼시픽 레일웨이 철도에 올라서 캐나다를 동서로 횡단해서 헬리팩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헬리팩스에서 영국의 리버풀 또는 플리머스 항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프랑스와 벨기에까지 이동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3개월간의 루트보다는 짧았지만 길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8만 6천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이 캐나다 루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환자들과 함께 열차에 탑승했던 캐나다 열차 호송대원들 역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캐나다 역사학자 마크 험프리스 교수는 1917년 11월 중국 북부에서 유행했던 독감이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유럽을 휩쓴 스페인 독감 증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이동한 중국인 노무단이 캐나다와 유럽에서 스페인 독감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차 대전 중에 사망한 캐나다 고인의 숫자는 2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캐나다인의 숫자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우한 폐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한 폐렴은 이제 중국 내 사망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기항 중인 크루즈 선박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확진자는 13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우한 폐렴 해결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확산되기 일보 직전의 위기를 그저 선전선동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계는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각국의 언론 통제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사례를 되돌아보면서 중국의 행보를 우려를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스페인 독감도 제 이름을 찾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이름은 중국 독감 또는 산둥성 독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